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0강 시간으로서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과 중개대상물의 범위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4.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업무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역.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지금 여기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인정 이렇게 나뉘듯이 이것도 역시 세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에요. 전국 어디 지역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역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세 번째, 부칙인정. 부칙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이 경우에는 부칙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조금 예외적, 좀 달라요. 예, 이게 좀 예외적인데, 이전에 중개인들을 말하는데,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에 있다면 특별시안, 광역시에 있다면 광역시안, 도에 있다면 도.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합니다. 위반 시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특권 보고 나머지는 다 전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좀 약간 살려주는 거죠. 범위를 약간 넓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강도 범위를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이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요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큼은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게, 공동 중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요거만큼은. 자, 그러나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의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 관할구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법정중개대상물은 역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법정중개대상물은 다 동일해요. 동일. 이 세 가지가 동일합니다. 동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법정중개대상물은 종별 없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늘 암기하라고 하는 거죠. 토건, 입간권. 자, 법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토건, 토지하고 건축물과 그 전착물, 그 다음에 임모, 광업재단, 공정재단. 이 5가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 다 요 5가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겁니다. 즉, 다만 지역 농협합동조합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농지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협합동조합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하고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다른 거, 농지만 해당이 되니까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중개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중개법인. 이 중개법인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중개법인의 업무는 첫 번째, 중개업이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 업무예요. 기본 업무, 중개업을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어요. 겸업을 제한하는 거예요. 즉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하게 요거만 하시오,
그 외에는 하지 마시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겸업 제한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있습니다. 14조. 14조에 아주 규정을 해놨어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그 아래 업무, 그 규정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겸업 제한에 14조에 있는데 그럼 그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자,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있는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요 규정된 거 외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업무를 6가지를 정해놨는데 첫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자, 부동산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관리 대행. 자,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된다? 상업용 건축이에요. 자, 상업용하고 주택. 요거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장이나 토지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단 얘기예요. 공장이나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기 딱 좋아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요거를 지문을 살짝 바꿔서 공장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러면 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울러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대상이 중요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중개 의뢰인을 뭐 대상으로 한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을 싹 바꾸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의하라고 한 거는 꼭 한 번 더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자, 분양 대행이 가능한데 똑같네요. 아까 1번하고. 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장하고 토지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여기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다섯 번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자, 핵심은 중개업에 부수되는 거예요. 중개업 부수 업무. 그래서 대통령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 부수 업무로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 또는 이사업체. 이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부수 업무로서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자, 경매 나옵니다. 경매.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경매의 대상, 공매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자, 이 부동산의 권리도 분석해 줄 수 있고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습니다.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하고 또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권리분석 취득해서 입찰 신청 대리 공매부동산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반드시 그 해당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돼요. 요거만큼은 등록을 해야 되고, 요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서. 여기서 정하는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예규로 만든 수수료 규정. 요거를 따라야 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 그럼 수수료 규정이 지금 있다 없다. 수수료 또는 보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겸업에 대한 보수 규정이 없어요. 이전엔 수수료라고 그랬지만 지금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보수는 어떻게 결정한다?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는 거예요. 약정으로. 다만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등 예규의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됩니다. 요거만큼은. 요건 따라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개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말이에요. 이 중개업과 이 6가지 허락받은 거 왜 업무를 했어? 하다 걸렸어.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즉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처음 적발됐으면 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 다음부터 하면은 등록 취소합니다라고 경고까지도 내리고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이렇게 6가지 겸업 제한에 의해서 6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첫 번째로 중개업이죠. 자,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공부했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업제한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 6번째 거 있었죠. 그거 똑같습니다. 경매 대상, 경매 또는 공매 대상, 공매 이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 알선,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입찰 신청 대리, 이거는 공매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만큼은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이거는 아까 말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서 경매 신청 합격자 하는 사람을 대리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어요. 낙찰을. 네, 매수 신청 대리하는 거. 그래서 이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 신청 대리하는데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업무 영역이. 자, 그러니까 요 2가지. 근데 4번째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제일 간단해요. 이건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그래서 공통 업무인 중개업만 딱 할 수 있어요.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에 중개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경업제한 규정도 자,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해당이 안 된다? 제14조에 경업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 이건 중개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중개업도 하고 중개업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문방구를 할 수도 있고 복사집도 운영할 수 있어요. 부업으로서. 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취지는 뭐냐면 공인중개사업은 이 중개업은 부동산 경기를 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중개업만 하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중개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폐업을 좀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좀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런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게 해놨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 하면 그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업무를 할 수 없는 건 어디에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돼. 공인중개사법상으로 가만히 법을 해석해 보면.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 돼서 처벌받는 거예요. 변호사법에 또는 법무사법, 변호사나 법무사
그걸 위반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거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부책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법 제10강 시간이었고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과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부책인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